스페인 현지 언론이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의 손흥민 영입설을 주목했다. 스페인 매체 문도 데포르티보 등 현지 언론은 23일 현지 시간 음바페 영입에 실패한 이후 레알 마드리드는 팀 전력을 강화할 선수를 물색 중인 가운데 손흥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2022에서 23 시즌을 앞두고 음바페, 프랑스 영입 가능성으로 주목받았지만 결국 음바페는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 PSG 잔류를 선택했다. 공격수 홀란드, 노르웨이 역시 레알 마드리드 합류 가능성이 있었지만 맨체스터 시티, 잉글랜드로 이적했다. 문도 데포르티보 등은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 영입에 실패한 이후 공격진에 대한 계획을 변화시켰다. 손흥민은 레알 마드리드가 지켜보는 공격수 중 한 명이라면서도 손흥민 이적을 위해 토트넘과 협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물론 토트넘과 레알 마드리드는 좋은 관계에 있다며 토트넘과 레알 마드리드가 그동안 모드리치, 크로아티아와 가레스 베일, 웨일스 이적에 합의했던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손흥민은 2021에서 22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3골을 터뜨리며 아시아 선수로는 역대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라있다. 손흥민은 2021에서 22시즌을 앞두고 토트넘과 재계약을 체결해 2025년 6월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지난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와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에서 잇따라 우승한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음바페와 홀란드 영입 실패로 공격진 보강이 불발됐다. 또한 가레스 베일, 이스코, 스페인 등 계약 기간이 만료된 선수들이 팀을 떠난다. 아센시오, 스페인도 레알 마드리드를 떠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공격진 개편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손흥민, 29, 이 레알 마드리드와 연결됐다. 영국 매체 풋볼 365는 지난 23일 한국 시간 이탈리아 스포츠 언론인 루디 갈레티의 트위터를 인용해 현재 레알 마드리드의 영입 리스트에 손흥민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레알과 토트넘 간 선수 사고팔기는 이미 유명하다. 2012년 토트넘의 주력 선수였던 루카 모드리치와 이듬해 가레스 베일이 레알로 이적했다. 실제 이적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해리 케인도 과거 레알과 강하게 연결되기도 했다. 이번에는 손흥민이 레알의 레이더망 안으로 들어왔다. 매체는 손흥민은 지난 2015년 토트넘 입성 후 131골과 73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꾸준한 활약을 펼쳤다.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의 눈을 사로잡은 이유다라고 전했다. 이어 베일과 이스코가 곧 계약이 끝나다. 마르코 아센시오도 계약을 1년 남기고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와 연결되고 있다라며 킬리안 음바페, 파리 생제르맹 영입에 실패한 레알은 손흥민을 주시 중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손흥민을 실제 데려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손흥민이 지난해 토트넘과 재계약을 맺으면서 만만치 않은 이적료가 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3년 만에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에 복귀한 토트넘이 팀의 핵심 선수를 쉽게 내줄 리 없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토트넘의 이적시장 정책도 바꿔놓는 혁명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는 23일 한국 시간 토트넘은 진지한 야망을 품은 구단의 특성을 모두 보여주는 이적시장 전략으로 콘테의 혁명을 이어가고 있다며 2022에서 23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의 이적시장 흐름을 칭찬했다. 콘테 감독이 도착하기 전까지 콘테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뒤에도 토트넘의 이적시장 정책은 타협과 느림으로 설명이 가능했다. 이적시장에서 과감한 투자로 인해 몇몇 구단이 좋지 않은 결과를 마주한 적도 많지만 토트넘은 매번 현실과 타협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 정말 필요한 선수라고 해도 이적료가 높게 책정된다면 곧바로 문을 닫았다. 플랜 B, 플랜 C에게 접근할 때면 매번 이적료를 최대한 저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적시장 막판이나 돼서야 선수를 영입했다. 지난 겨울 이적시장도 그러했다. 루이스 디아즈를 노리던 상황에서 선수를 빼앗기자 데얀 쿨루셉스키로 뒤늦게 선회했고 막판에서야 선수를 극적으로 영입했다. 하지만 이번 이적시장에서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적자금도 확실히 확보해 발 빠르게 영입을 진행하고 있다. 이반 페리시치 영입을 시작으로 프레이저 포스터, 이브 부수마 영입을 완료했다. 토트넘은 이대로 이적시장을 마칠 생각이 없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이브닝 스탠다드는 토트넘의 이적시장 첫 영입이 페리시치였다는 사실은 콘테 감독이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을 설득해 전통적인 방식을 바꾸도록 만들었다는 걸 시사한다.
토트넘은 전통적으로 이적 시장에서 강점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았지만 하피냐와 히샬리송에게 큰 돈을 쓰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리 케인, 손흥민, 데이안 쿨루셉스키가 있는 공격진을 강화하려는 의도는 첼시나 맨체스터 시티의 이적 시장 전략과 가깝다. 토트넘이 이적 시장에서 첼시와 맨시티처럼 행동하는 건 케인과 손흥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계획의 일부다. 토트넘이 다음 시즌 승점 90점 이상 얻어서 맨시티와 리버풀한테 도전할 것 같지는 않지만 첼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리빌딩 중이기에 3위 혹은 컵대회 트로피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토트넘이 연이어 영입에 성공하자 아스널이 당황하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토트넘 호스퍼는 벌써 3명 영입에 성공했다. 자유계약, FA로 이반 페리시치, 33와 프레이저 포스터, 34를 영입했다. 각각 인터 밀란과 사우샘프턴에서 왔다. 이어 이브 비수마, 25를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알비온에서 영입했다. 토트넘은 아직 만족하지 못했으며 더 영입할 것으로 보인다. 공격수, 오른쪽 수비수, 주발이 왼발인 중앙 수비수를 노리고 있다. 아스널도 적극적인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마르퀴뉴스, 19를 영입했다. FC 포르투의 신성 파비우 비에이라, 22도 데려왔다. 지난 겨울 이적 시장 때 영입을 확정지은 맷 터너, 28, 골키퍼도 다음 시즌부터 아스널 유니폼을 입는다. 하지만 스트라이커 영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팀의 다음 목표는 공격수다. 두 팀은 공격수 영입을 두고 영입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아스널은 최근 리즈 유나이티드의 공격수 하피냐에 대한 제의를 했지만 거절당했다. 토트넘 역시 하피냐한테 관심을 두고 있다.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수 가브리엘 제주스, 25도 두 팀의 영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에스턴 빌라 출신 가브리엘 아그볼라허, 35는 토트넘의 적극적인 행동이 아스널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아그볼라허는 24일 한국 시간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아스널은 약간 당황하고 있다라며 아스널은 토트넘이 비수마를 영입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이 누군가를 영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4위 자리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공격수 영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그볼라허는 아스널은 제주스나 하피냐를 데려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스널은 도움이 필요하다라며 공격수 알렉상드르 라카제트를 잃었다.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이 떠났다. 아스널은 더 많은 화력이 있어야 한다. 젊은 선수들에게 의존할 수 없다라며 제주스나 하피냐를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